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60년을 살며 박 씨는 단 한 번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3명의 며느리를 들였고 3명 모두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상철에게 4번째 며느리를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그 처녀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님의 음식 솜씨를 배우고 싶습니다. 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밥 한 끼 지어본 적 없는 비밀권위로 숨기고 체면으로 버텨온 60년 하지만 이 처녀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조선 제일 고집불통 시어머니와 꽤 많은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국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청산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소문난 집안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김진사댁이었습니다. 김진사댁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넓은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행랑채까지 갖춘 부잣집이었지요. 하지만 이 집의 진짜 주인은 김진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60살의 부인으로 청산 마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 씨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선 팔도를 뒤져도 저분만 한 고집쟁이는 없을 것이요. 박 씨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인을 불렀습니다. 새수물을 떠오너라. 하인이 황급히 새수물을 떠왔습니다. 식사상을 차려오너라. 하인이 서둘러 밥상을 날랐습니다. 옷을 가져오너라, 방을 치우너라, 마루를 쓸어라. 박 씨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하인들에게 시켰지요. 사실 박 씨 본인이 직접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을 짓는 법도 옷을 깁는 법도 청소하는 법도 몰랐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박 씨는 체면을 지키는 데는 천재였으니까요. 사람은 밥보다 체면이 먼저다. 체면이 서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박 씨에게는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25년 전 큰아들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김 씨라는 처녀였지요. 김 씨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첫째 며느리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온갖 일을 시켰지요. 밥이 짜다. 싱겁다. 반찬이 모자르다. 옷이 헐렁하다. 좁다. 색이 마음에 안 든다. 걸음이 느리다. 목소리가 크다. 웃는 게 버릇없다. 무엇을 해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10년을 견디다 15년 전 집을 나갔습니다. 큰아들도 아내를 따라 집을 나가 지금은 연락이 끊겼지요. 그 후 둘째 아들도 장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역시 박 씨의 구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7년을 버티다 결국 집을 나갔고 둘째 아들도 따라 나갔지요. 그리고 막내 아들 상철입니다. 상철은 32의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도 준수했지만 성격이 너무 유약했지요. 어머니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우유부단한 아들이었습니다. 10년 전 상철도 혼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 역시 박 씨를 견디지 못하고 3년 만에 집을 나갔습니다. 상철은 부인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 후 7년간 상철은 홀로 지냈습니다. 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지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가 상철을 불렀습니다. 상철아, 이제 너도 다시 장가를 들어야겠다.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박 씨는 부채를 탁 접으며 말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마침 옆 마을에 괜찮은 처녀가 있다고 들었다.
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어머니 뜻대로 해야 하는구나. 며칠 후 중매쟁이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옆 마을에 옥순이라는 처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24세 처녀로 똑똑하고 재주가 많다고 소문났지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집안은 어떠한가? 중매쟁이가 대답했습니다. 양반 집안은 아니지만 부지런한 집안입니다. 박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양반이 아니라니. 하지만 우리 집 며느리감이 귀하니 어쩔 수 없구나. 중매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박 씨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뭐가 이상한가? 중매쟁이가 말했습니다. 옥순 처녀가 혼처를 아주 까다롭게 고른답니다. 여러 집안에서 청혼이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박 씨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감히 우리 같은 집안 청혼도 거절한다는 것이냐? 이건 체면 문제였습니다. 박 씨는 당장 상철을 불렀습니다. 상철아, 내가 직접 가서 그 처녀를 만나보아라. 상철은 어머니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상철이 옥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옥순의 집은 소박한 초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은 깨끗하고 정갈했지요. 상철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안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김진사 댁 아들 상철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옥순이 나왔습니다. 24세 처녀로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눈빛을 가진 처녀였지요. 상철은 처음 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옥순은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당당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옥순은 상철을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가씨를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옥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댁의 어머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철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옥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혼인은 남편만 고르는 게 아니라 시댁 식구도 함께 고르는 일이니까요. 상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처녀는 처음이었습니다. 상철은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엄하신 분입니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뵙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옥수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옥순의 어머니는 50대의 부인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지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순아, 정말 그 집에 갈 작정이냐? 김진사 댁 박 씨는 소문이 안 좋다. 새 며느리를 모두 내쫓았다지 않느냐? 옥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려고 하느냐? 옥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15년 전 그 집을 나오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때 일로 악몽을 꾸셨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셨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옥순아, 옥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 씨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어머니처럼 고통받는 며느리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겠느냐? 옥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고집쟁이를 이기는 방법은 싸우는 게 아니라 깨우치는 것이라고요.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조심하거라. 옥순아.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옥수는 단정한 옷을 입고 김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지요. 김진사 댁 대문은 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옥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와 옥순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안채 대청에는 박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고든 자세로 부채를 들고 있었지요. 옆에는 상철이 서 있었습니다. 옥순이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박 씨는 옥순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얼굴은 괜찮구나. 키도 적당하고. 그런데 옷이 너무 소박하구나.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격식을 갖춰야 한다. 옥순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박 씨는 옥순이 든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박 씨가 손짓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아라. 옥순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정갈하게 담긴 나물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냐? 네, 어머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젓가락을 들어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어보는 박 씨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맛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우리 집안 음식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 옥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박 씨는 부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음식 솜씨가 좋아야 한다.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하고 집안일도 잘해야 하지. 그런데 너는 과연 우리 집 며느리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옥수는 박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박 씨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함께 부엌에 선다.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젠가 어머님의 음식, 솜씨를 배우고 싶습니다. 박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상철도 어머니를 힐끗 보았습니다. 박 씨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내 실력부터 봐야겠구나. 옥수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박 씨가 말했습니다. 사흘 후에 다시 와라. 그때 내 음식 솜씨를 보겠다. 옥수는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옥순이 돌아가고 박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저 처녀가 내 음식 솜씨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평생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박 씨는 몰래 하인을 불렀습니다. 너 요리 좀 할 줄 아느냐?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조금은 할 줄 압니다. 마님. 박 씨가 명령했습니다. 그럼 내가 음식 만드는 법을 익힐 수 있게 옆에서 도와라.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몰래 하는 것이다. 하인은 당황했습니다. 마님 음식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 씨가 호통쳤습니다. 어렵든 쉽든 해야 한다. 내 체면이 달린 일이다. 하인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은 어머니 방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옥순 아가씨는 어떠셨습니까? 박 씨는 부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글쎄다 아직 더 봐야 알겠다.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옥순 씨가 어머니 음식 솜씨를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박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상철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직접 음식 만드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박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할 필요가 없어서다. 하인들이 있지 않으냐? 상철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환한 얼굴을 보니 무서웠던 것입니다. 상철은 방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음식을 만들 수 있으실까? 아니면 못하시는 걸까? 상철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떡 만들어요. 그때 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지요. 양반 마님이 부엌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라. 어린 상철은 그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와 함께 무언가 하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했지요. 상철은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부인이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물었지요. 왜 우시오? 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어머님 마음에 드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늘 부족하다고 하시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철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부인은 3년 후 집을 나갔고 상철은 붙잡지 못했지요. 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옥순 아가씨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당당하고 똑똑하다. 하지만 그런 아가씨도 어머니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 상철은 두려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박 씨는 하인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인이 옆에서 말로만 설명하는 것으로는 몸에 익지 않았지요. 박 씨는 자존심 때문에 직접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인이 만드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사흘 후 아침이었습니다. 옥순이 김진사 댁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대청에 앉아 옥순을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네, 어머님 준비되셨습니까? 박 씨는 애써 당당한 척했습니다. 물론이다. 부엌으로 가자.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상철도 따라갔지요. 부엌에는 2개의 화덕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와 옥순이 각각 한쪽씩 맡기로 했습니다. 오늘 만들 음식은 국과 밑반찬 3가지였습니다. 옥순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무와 배추고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지요. 칼질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물을 깎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옥순을 힐끗 보고는 자신의 재료를 꺼냈습니다. 하인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지요. 박 씨는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칼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흘간 하인이 하는 걸 보기만 했지 직접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깎으려 했습니다. 칼이 미끄러져 손가락을 베일 뻔했습니다. 아! 박 씨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철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박 씨는 손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옥수는 잠깐 박 씨를 보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이었지요. 박 씨는 계속 물을 깎았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들쭉날쭉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박 씨는 불 조절을 몰랐습니다. 불이 너무 세게 타올랐습니다. 냄비를 올렸지만 금방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박 씨는 당황해서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닥이 까맣게 타 있었지요. 옆에서 옥수는 조용히 자신의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불 조절이 완벽했습니다. 약한 불로 천천히 끓이니 국물이 맑고 깨끗했지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옥순의 음식이 먼저 완성되었습니다. 맑은 무국과 나물 3가지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냄새도 좋고 색깔도 아름다웠지요. 박 씨의 음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국은 너무 짜고 반찬은 타 있었습니다. 박 씨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박 씨의 음식이 겨우 완성되었습니다. 국은 너무 짜고 탔으며 반찬은 모양이 엉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음식이 나란히 상에 올랐습니다. 상철이 두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옥순의 음식은 정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박 씨의 음식은 형편없었지요. 상철은 먼저 옥순의 국을 떠서 맛보았습니다. 입안에 깊은 맛이 퍼졌습니다. 국물이 시원하고 무가 부드러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옥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박 씨의 국을 맛볼 차례였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무 짰습니다. 그리고 탄 냄새가 났지요. 상철은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힘들었습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상철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상철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옥순을 보았습니다. 옥순은 조용히 상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 상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옥순 아가씨의 음식이 훨씬 맛있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상철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어머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 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음식을 만들어 보신 적이 없다는 것을요. 박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음식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인이 만든 음식만 먹었지요. 어머니께서는 부엌에 들어가시는 것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박 씨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상철아, 내가 나를 배신하느냐?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인정하셔야 합니다. 박 씨는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옥순이 박 씨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박 씨는 옥순을 보지 못했습니다. 옥순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평생 손수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옥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세 분의 며느리를 내쫓으셨습니다. 이유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스스로 무엇을 하실 줄 아십니까? 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옥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요리도 바느질도 청소도 모두 하인들이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저 시키기만 하셨지요. 그런데 며느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박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옥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저는 15년 전 이 집을 나간 첫째 며느리 김 씨의 딸입니다.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철이 옥순을 놀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옥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15년 동안 이 집에서의 일로 악몽을 꾸셨습니다. 밤마다 어머님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셨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도 늘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던 그 시절을요. 박 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옥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10년을 견디다 결국 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님께서도 언젠가 이 고통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을 겁니다. 박 씨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이 15년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가 그 딸이로구나.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옥순이 박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박 씨가 옥순을 보았습니다. 그럼 왜 왔느냐?
옥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 어머니 같은 며느리가 생기지 않도록요. 박 씨는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순의 눈에는 증오가 아니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처녀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요. 상철이 두 사람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옥순 아가씨, 우리 함께 이야기합시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부엌을 나와 안채 마루에 앉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한참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순아, 내 어머니 김 씨를 기억한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며느리였지.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60년 전에는 18살 며느리였다. 이 집으로 시집 올 때만 해도 꿈이 많았지.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첫날부터 시어머니께서 나를 혹독하게 대하셨다. 새벽 인시에 깨우셔서 밤 자정까지 일을 시키셨지. 밥을 지으면 너무 되다. 너무 무르다. 반찬을 만들면 짜다. 싱겁다. 모양이 없다.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는 말뿐이었다. 상철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참았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줄 알았으니까 10년을 참고 견뎠다. 어느 날 내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지. 내가 부엌에 있으니 음식 맛이 없다. 나가거라. 그날부터 나는 부엌 출입을 금지당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하인들만 부엌에 들게 하셨다. 나는 할 일이 없었지만 시어머니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세월이 흘러 내가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생각했지. 이제 나도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요리도 바느질도 청소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박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시어머니가 했던 대로 했다. 며느리들을 부엌에서 내쫓고 하인들만 시켰지. 그리고 며느리들에게는 온갖 트집을 잡았다. 옥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박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모르겠다. 내가 당했으니 며느리도 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게 전통이고 규율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냥 두려웠던 것 같다. 박 씨가 옥순을 보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들통날까 봐 무서웠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잘하는 걸 보면 더 화가 났다. 내가 못하는 걸 며느리들은 잘하니까. 그래서 더 심하게 굴었던 것 같다. 상철이 놀라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씨를 내쫓았을 때 그 처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마님께서도 언젠가 이 고통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을 겁니다. 그 말이 15년간 내 귀에 맴돌았다. 밤마다 꿈에 나타났다. 하지만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에게도 셋째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했다. 박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옳았다. 너무 늦어버렸구나. 새 며느리를 내쫓고 새 아들을 잃었다. 이제 남은 건 상철뿐인데. 박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순이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늦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입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60년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옥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우시면 됩니다. 박 씨가 옥순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무엇이냐? 옥순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 며느리가 된 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혼인 전에는 제가 어머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건 예법에 어긋나니까요. 박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며느리가 되거라. 그리고 나를 가르쳐다오. 옥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상철이 두 사람의 손을 포겠습니다. 어머니 옥순 씨,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합시다. 박 씨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안을 거닐며 지난 60년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18배 이 집으로 시집 온 날, 28배 첫 아들 며느리를 맞이한 날, 그리고 새 며느리를 내쫓은 날들.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득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분도 나처럼 며느리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그분도 고통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을 나에게 물려주었다. 나는 또 그 고통을 며느리들에게 물려주었다. 박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악순환은 언제 끊어질 수 있을까? 박 씨는 옥순을 떠올렸습니다. 그 처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라 구하러 왔다고 했다. 복수가 아니라 구원. 박 씨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변해야 한다. 60년간 잘못 살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낙엽이 마당에 쌓이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상철과 옥순의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박 씨는 혼례 준비를 직접 도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손수 무언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혼례를 앞둔 어느 날 박 씨는 옥순을 불렀습니다. 옥순아 잠깐 이리 오너라. 옥순이 박 씨 앞에 앉았습니다.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나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지. 옥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두렵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옥순이 박 씨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다 옥순아.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초겨울의 맑은 하늘 아래 소박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 씨가 변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혼례가 끝나고 옥수는 김진사 댁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옥수는 안채에서 살게 되었지요. 혼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순이 박 씨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밀어나셨습니까? 박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옥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부엌에 서시지요. 박 씨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박 씨는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와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국을 끓여보겠습니다. 먼저 물을 깎아야 합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옥순이 박 씨 손을 잡아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깎으시면 됩니다. 박 씨는 서툴게 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울퉁불퉁했지만 조금씩 모양이 잡혔습니다. 옥순이 칭찬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어머님. 박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말 서툴구나. 옥순이 말했습니다. 처음이니까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국을 끓였습니다. 옥순이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불은 이렇게 조절하시고, 간은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박 씨는 진지하게 듣고 따라했습니다. 1시간 후 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박 씨가 국을 떠서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옥순아, 이거 먹을 만하구나. 옥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님. 상철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좋은 냄새가 이렇게 납니까? 박 씨가 아들에게 국을 떠서 주었습니다. 상철아, 이걸 먹어보거라. 상철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께서 만드신 겁니까?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내 어미가 처음으로 만든 국이다. 물론 옥순이 옆에서 도와줬지만 상철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평생 기다렸던 어머니의 음식이었습니다. 박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상철아. 이제야 내게 밥을 해주는구나. 세 사람은 함께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박 씨와 옥수는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박 씨는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칼질이 좀 더 매끄러워졌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불 조절을 능숙하게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혼자서도 간단한 국을 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박 씨가 손수 만든 음식이 상에 올랐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지요. 상철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박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느낀다. 뭔가를 배우고 만든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빨리 배우십니다. 박 씨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 가르쳐줘서 그렇다. 고맙다, 옥순아.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옥순을 불렀습니다. 옥순아, 내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구나. 옥순이 놀라서 박 씨를 보았습니다. 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일을 직접 사과하고 싶다. 그리고 함께 살자고 청하고 싶구나. 옥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며칠 후 옥순의 어머니가 김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박 씨는 대문 앞에서 옥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박 씨가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미안하다, 15년 전 나의 잘못된 행동을. 옥순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어머님께서 왜 이러십니까?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혹독하게 대했고 결국 이 집에서 너를 나가게 했구나. 15년간 너가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이제야 깨달았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해 주라. 그리고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 주겠니? 옥순 어머니는 15년 전 시어머니를 늘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변하셨군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딸이 나를 변화시켰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15년간의 한이 그렇게 풀렸습니다. 그 후 김진사 댁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옥순과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옥순 어머니도 함께 살며 세 사람은 서로 도왔습니다.
상철은 이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하나가 김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옆 마을에 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혹독하게 대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요. 박씨 마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님께서 변하셨다고요. 박씨가 그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저도 며느리가 미워서 못 견디겠는데. 박씨는 그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당한 고통을 며느리들에게 물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먼저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며느리에게 배우십시오. 가르치려 하지 말고 함께 하려고 하십시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여러 마을에서 시어머니들이 박씨를 찾아왔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복숭아꽃이 마당에 피어났습니다. 박씨와 옥순 그리고 옥순 어머니는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씨가 말했습니다. 옥순아, 내가 이 집에 온 지 벌써 1년이 되었구나.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박씨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뭔가를 배우고 만들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알았다. 옥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박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다. 너의 딸 덕분이다. 상철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옥순 장모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상철을 보았습니다. 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옥순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세 사람은 기쁨에 서로를 안았습니다. 박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가 생기는구나. 옥순이 박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는 사랑받으며 자랄 겁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할머니 밑에서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집안에서요. 박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 아이에게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자. 악습이 아닌 사랑을 물려주자. 조선 제일 고집불통 시어머니가 꽤 많은 며느리를 만나 변화했다는 이야기. 60년 악습이 한 며느리의 용기로 끊어졌다는 이야기. 복수가 아닌 구원으로 한 가족이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혹보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